작년 한 해 메이킹 영상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본 것이었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2016 서울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주민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정은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진행은요. 처음에 저희 올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전체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주민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주민지원 사업 실제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지, 신청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오늘 행사의 가장 큰 내용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Q&A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질의응답 전체로도 진행을 하고, 좀 개별적으로 더 남아서 문의하시고 싶다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남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진행할 거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저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주훈 센터장입니다. 박수로 좀.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게 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늦게 진행돼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1차, 2차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이번 한 번에 1년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난 지금 4년째, 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까지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계셔서 올해 또 예산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가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포근한 단어로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이런 미디어들이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런 효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풍성한 그런 미디어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단순히 이런 공모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에 혹시 안 되시더라도 또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시고 계속 저희랑 관계를 가지시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지원받는다고 해서 쭉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의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갖고 또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부담으로 나중에 연말 돼서 정산하고 이렇게 화내고 소리내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그런 부담들과 또 의무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 말고도 지금 오늘 있는 저희가 설명드리는 지원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좀 다양한 곳에서의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이 아니라 23일까지 공모 기간인데요. 그 전에도 계속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여쭤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함께 의견을 나눠서 좋은 제안과 좋은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 많이 질문하셔서 좋은 기회관으로 함께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전 센터장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을미디어 사업,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민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간단하게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자료집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집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미디어는 뭐 아시다시피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이런 마을미디어가 되겠고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여기서 뭐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작은 언론의 기능까지 마을미디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형태는 뭐 신문, 라디오, TV 영상, 뭐 잡지, 극장, 캠페인 등 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매체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 만나고 또 크게는 지역의 변화를 만드시고 그런 마을 소통 공동체가 마을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을 미디어 활성화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가 학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공모로 하는 주민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한 번쯤 이 사업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그 10차시 교육으로는 이 해소되지 않는 욕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한번 아나운싱 교육을 따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작가한테 대본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든지 이런 또 욕구들이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알파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중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유명 인사분들을 모셔서 저희 마을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로 하시는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 그때그때 안내가 나갈 거고 이거는 굳이 마을미디어 주민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 다른 분들도 다 모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가 학교는 저희가 이제 그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비전 워크숍 같은 경우는 비전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인데 마을미디어가 벌써 아신 분 아시겠지만 4년째, 5년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보고자 각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행 모델을 개발할 건지 조직 탄탄하게 할 건지 그런 걸 올해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신규 마을미디어 인큐베이팅인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참 마을 공동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강남 쪽은 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마을미디어를 인큐베이팅하는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 정기 모임 웃던 말이라고 보이실 텐데 웃고 떠들고 말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웃던 말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좀 명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지역에서 각자 자기 동네에서 사업들 진행하시지만 또 이런 자리에 다 모여서 뭐 그쪽 동네는 좀 어떠세요? 우리 동네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이런 좀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고 좀 여기 와서 좀 친경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모임이고요. 네트워크 워크숍이라고 해서 여름에 1박 2일로 모여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가을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 번 이렇게 좀 2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에 참여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연합방송제라고 해서 이 마이리틀 라디오를 작년 축제 때 했었어요. 굉장히 좀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각자 자기 동네에서만 하다가 다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해보는 것에 대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9월에 단독 행사로 좀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12월에는 서울 마을 미디어 축제, 올해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상식을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활동을 보여준 단체에게 대상을 수상하고 시상하고 개인상, 콘텐츠상, 단체상 이렇게 다양하게 한 해 동안 소개해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상을 드리는, 여러 가지 즐기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콘텐츠 표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해서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만드시잖아요. 그걸 이제 어디다 띄울 거냐.
지금도 뭐 카톡이다, 밴드다, 무슨 페북이다, 트위터다 많이 올리시는데 우리 마을미디어들이 만든 것들을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올려서 좀 홍보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미디어만의 독자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을 준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유통망 확대인데 저희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주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역의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망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더 많이 다른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 이제 정책 연구와 포럼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뭐 홍보 및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홍보, 우리 사업들 많이 홍보, 알미디어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뭐 뉴스레터를 저희가 발행해서 알린다거나 홍보 리플렛이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 마을버스 광고는 이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좀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뭐 서울 전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에 뭐 성북구면 성북구 그 마을버스에 성북 지역의 마을 미디어들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심는 거죠. 그리고 신문이나 팟캐스트, TV 등의 매체별 홍보 확대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오늘자 한겨레에 그 서울 섹션이라고 처음 이제 창간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마을미디어가 하나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팟캐스트, 뭐 팟빵을 아마 대표적으로 잘 이용하시죠. 팟빵은 저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뭐 좀 같이 해보자고. 그쪽에서도 이제 팟캐스트가 확대되는 것이 이제 자기네 사업에 이제 유리하겠죠.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굉장히 큰 그 고객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TV도 뭐 서울시가 이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교통방송이라던가 무슨 RTV라던가 RTV 시민방송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마을미디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작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건데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이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 평가를 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올해는 요거를 사업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평가를 받고 우리 마을미디어 활동하고 계신 단체분들도 평가를 받게 돼요. 근데 뭐 전수 평가를 할 건 아니고 좀 샘플로 저희가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가는 평가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중장기 성장 모델을 좀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 1년 사업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각자들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에게 능력을 맡겨서 좀 모델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및 시설 지원인데요. 이제 뭐 서울에도 미디어 센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현재 좀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좀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최대한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좀 제공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올해 진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올해 진행할 주민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활동가 학교라든지 네트워크 사업이라던가 콘텐츠 유통을 배급하고 뭐 플랫폼 확대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따가 받으시게 될 자료집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혹시 뭐 주민지원 사업 말고요. 주민지원 사업은 이제 좀 이따 설명 시작할 거고 올해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좀
좀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뒷자리까지 다 채워주셨네요. 아, 저기 뒤에 손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에서 왔는데요. 네. 제가 강남 지역에 아, 네. 미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내일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서울시와 이제 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네. 지금 서초에서 오신 어떤 모임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뭐 공모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청을 좀 받아서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고 네, 또 운영할 수 있는 네,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거는 당장은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네,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현재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공고문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희 주민지원 사업 총 올해 유형이 6가지예요. 그래서 그 6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형이에요. 교육형 같은 경우는 말미디어 교육 기본 10차식을 진행하실 수 있는 예산 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내용은 말 공동체나 말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서 미디어를 제작하고 또 유통해 보시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좀 새로운 것이 영상의 경우에 12차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7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이제 라디오가 워낙 쉽다 보니까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영상 취재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또 해보면 효과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 좀 장려 차원에서 영상 교육을 하실 때는 12차시까지 할 수 있고 예산도 100만 원 더 할 수 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형 같은 활동 초기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형으로 좀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10곳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복합형은 말이 이제 복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플러스 활동의 복합입니다. 그래서 교육 10차시를 마치시고 나서 후속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고요. 연계 활동이라고 하면 미디어 동아리를 구성한다거나 매체를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방송국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준비 모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좀 지원하는 그래서 예산도 90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총 15곳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복합형 같은 경우는 좀 초기보다 한 1년 이상 정도 하셨으면 이런 유형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떤가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기본 이해 교육을 지원해드린다고 있는 부분은 이게 말미디어 교육이 그냥 미디어 교육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영상 잘 찍고 영상 잘 편집해서 여기저기 많이 홍보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말미디어가 뭔지, 말공동체가 뭔지 그 기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필수로 저희가 넣어놨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교육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온동네 방송국이라고 동대문 지역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마을 라디오 방송국 만들자고 이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10차시로 교육을 진행해서 여기는 교육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이제 방송국도 몇 개 만들어서 이제 팟캐스트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형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성북회 성북 나눔의 집이라고 있는데 청소년들하고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10차시 교육을 거쳐서 전국 감독님하고 같이 영화를 제작해서 그 이후 영화 제작 수업을 이제 받은 후에 이제 제작한 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교육하고 활동하고
복합을 한 거죠. 그리고 사다리 문화학교라는 이제 금천구에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사진 교육을 14시 동안 이제 주민분들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활동으로 봐서 교육하고 활동하고 합쳐서 복합형이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매체형인데요. 매체형 같은 경우는 라디오나 신문, 잡지, 영상 같은 이제 정기적으로 말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리고 그것이 제작으로 끝나지 않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걸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2년 이상 정기적으로 말미디어 활동을 해 오신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액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지원 단체 수는 20곳입니다. 아이템명은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데요. 보시면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단기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잡지 한 호를 발행해 본다거나 그런 것들 좀 하실 수 있고요. 6곳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 공모는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좀 저희가 이런 주제의 콘텐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내시는 분께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이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매체형도 내고 콘텐츠형도 내고 지정 공모도 내고 아이템형도 내고 지정 공모도 내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콘텐츠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비용을 쓰시는 거고요. 7곳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공모의 주제는 맨 아래에 기타에 나와 있는데요. 갈등 해결, 주민 간의 갈등 해결, 요즘에 아파트 층간소음 그런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갈등 해결, 소외계층 참여 주민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마을에 유용한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주제로 해서 소재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경우에 지정 공모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예시를 좀 보시면 매체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유리에 강북구 공동체 라디오라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 FM 이제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팟캐스트 프로그램 제작하고 이제 유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템형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잡지 한 호 정도 발행하는 그런 단기 프로젝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평 쪽에 신사역 그쪽에 계시는 이제 1인 생활자들이 독거동락이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4인분 말고 1인분이라는 잡지를 한 호를 냈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가능하죠. 예산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만상회라고 해서 용산 쪽에 있는 그 청년들 모임이었는데요. 여기서 매핑 좀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그런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활동을 또 하셨는데 이런 것들 지원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점형입니다. 거점형은 이제 그 자기 단체 활동이 아니고 자기 단체가 속해 있는 자치구나 그 인근 권역까지를 지원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성하신다거나 지역 내 새로운 말미디어를 발굴한다거나 또 육성하는 교육도 한다거나 그리고 장비나 스튜디오를 그 인근 단체들한테 장기적으로 임차를 해준다거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콘텐츠 유통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교육, 기술, 운영, 조직 분야에 있어서 좀 컨설팅을 지원해드린다거나 그럼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자기한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상이 좀 활동 경력의 3년 이제 요런 이제 장비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좀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활동 경력이 좀 되시는 단체, 그리고 중간 지원 역량을 가진 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요. 시설 및 운영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원액 한도는 두 곳을 합쳐서 9천만 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까지 이제 그런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공모 절차와 일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자료집을 나눠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육복합 매치 아이템 거점 지정 공모 지금 자료집 수량이 지금 일부가 도착을 해서요. 단체당 하나씩만 일단 같이 좀 옆에 오신 분하고 같이 좀 보시고 곧 받아서 다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다 서류는 다 내셔야 돼요. 어느 위원이든 간에 당연히 서류는 다 내셔야 되고 다다음 주 수요일 4월 23일 수요일 6시에 마감을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정 공모는 면접이 없어요. 지정 공모는 서류 심사만 볼 거고요. 교육복합하고 매치 아이템 거점 같은 경우는 면접 심사를 하는데 각각 3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이제 시간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심사 이제 접수 결과를 저희가 23일 날 마감되는 거 봐서 면접 시간표를 최대한 빨리 짜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목요일 오전에는 최대한 면접 시간 선생님 29일 2시에 오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 면접 심사 날짜가 다르니까 우리 단체는 교육형에 지원할 거다. 그러면 29일 하루 정도는 좀 비워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심사 결과는 4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일정이라는 것이 이게 변동이 또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올해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또 행정이나 이런 게 좀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하루 정도, 그 다음 날 정도로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좀 마을 지역에서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지 이 모든 그 공모 사업이 이렇게 늦냐고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건데 발표 나자마자 그 주 토요일에 그 선정단체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토요일로 잡은 이유는 주중에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좀 그 주중 낮에는 나는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2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오실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2일날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시거나 아니면 4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오시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안내를 할 거예요. 유형별로 어느 요일이 더 좋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편하신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단체에서 한 분 이상은 참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내가 많이 나가고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중간에 뭘 몰랐다고 좀 약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 분은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행 계획서 수정이라던가 예산 사용 방법이라던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실행 계획서 수정하고 협약 체결하고 지원금 입금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4월 중순까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보조금 시스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법에 대한 교육을 4월 중에 한 회 진행을 할 건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지금 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사 워크숍 일정이 5월 20일에 나와 있고 중간 보고서 제출 8월 16일 화요일, 결과 보고서 제출 11월 13일 화요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강조하겠지만 이런 마감 기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 사업을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마감을 꼭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의무사항에 대해서 제한자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한자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자료집 26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자부담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권장만 해드리고 임무로 하지 않았는데 자부담은 10%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 잘못된 부분이 지금 현금 확보해서 전용 통장에 입금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을 할게요. 설명 자료집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사전에 현금 확보해서 넣어놓을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최종 정산했을 때 우리 단체에서 쓴 보조금의 10%가 우리 단체가 쓴 예산의 10%가 자부담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주민모임에서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건 사업을 중간에 진행하면서 3월에 뭐 10만 원 넣고 3월은 되겠죠. 4월에 20만 원 넣어놓고 5월에 20만 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넣어놓고 또 분담해서 빼쓰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불만 제기하신 주민들 많아가지고 좀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 지원금이 500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시스템 당연히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간이나 좀 마을의 그 유휴 공간, 공유 공간 이런 것들 활용해서 공간 대여비 같은 데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나 저희 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실행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그러면 저희 센터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센터하고 협의 없이 그냥 진행해 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통보하시면 많이 곤란해요. 다음으로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유의사항은 자료집 28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반 서류는 저희가 심사 자료는 반환하지 않고요. 지원을 받은 후에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진행할 수 없겠다 하면 저희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출이나 정산 방법 같은 거는 저희 센터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정단체 간다고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좀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또 중간 평가했을 때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이대로는 불가능하겠다. 그럴 때는 중간에 지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작년에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원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서류 작성할 때는 그 공고문에도 올라가 있고 사업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도 포함이 되는데 첨부된 그 양식 파일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만의 양식 사용 안 되고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 여기 유형에 따라서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지원할 유형이 뭔지 잘 보시고 양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선생님 이런 자료 좀 추가로 보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서류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면 이미 이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다다음 주 수요일 6시까지 마감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출 서류는 사업 제안서, 모임 후계서 다 있어요. 그 양식이 다 있어요. 있는 양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력서 같은 건 따로 양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이력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 모임의 경우에는 이런 게 없으시지만 단체들은 설립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같은 것들을 내주시면 돼요. 다 내시